일부 새벽 시장의 냄새. 아직 해가 뜨기 전 시장은 검은 새벽을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는 어제 쏟아진 비의 냄새가 천천히 올라왔다. 겨울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천막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새벽 4시에 가게 불을 켰다. 낡은 포장마차 천막 안쪽에는 세월이 묻은 그을음이 잔뜩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익숙했다. 마치 오래된 기도라도 하듯 손바닥으로 벽을 쓰다듬고 작은 스테인리스 국통을 꺼내자 철이 스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맑게 울렸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자. 혼잣말은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부 상인들 사이의 작은 온기와 외로운 자리.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할머니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누군가는 따뜻한 고구마를 하나 쥐어주기도 했다. 어머니, 오늘도 추워요. 몸 챙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난로를 쥐었다. 하지만 이 작은 온기 속에서도 포장마차만큼은 늘 외로운 자리였다. 비닐 천막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바람만 불어도 들썩거렸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음식을 사 먹기보다는 그저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할머니는 가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자리가 오래되면 사람도 떠나나 보다. 3부 건물주 아들의 등장. 아침 8시. 시장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고급 패딩을 입은 한 남자가 시장 입구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 시장 일대의 건물주 아들이었다. 전고 말투는 차갑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리하자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며 말했다. 이런 곳은 이제 없어져야죠. 예전 시대도 아니고 이런 걸 누가 이용합니까? 말투는 마치 쓰레기를 보듯 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 천막이 들썩였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조차 보지 못한 채 지나갔다. 사부 할머니의 오래된 과거. 정오. 국물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포장마차는 조금씩 생기를 찾았다. 할머니는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다. 40년 전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시장에 왔을 때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그때 한 청년이 낡은 벤치를 끌어오며 말했다.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지만. 그 청년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시장 건물주였고 지금 그 무례한 남자의 아버지였다. 할머니는 천막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도 없었지. 오브포구 속으로 들어온 불청객. 오후 3시.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뛰어가며 우산을 찾았다. 시장 천막들은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아침에 할머니에게 무례하던 그 남자가 비를 피해 허겁지겁 뛰어왔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포장마차 천막을 살짝 들추고 들어섰다. 할머니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내밀었다. 춥죠. 먹어요. 남자는 당황한 듯 말했다. 저 돈 드릴게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비 맞으면 금방 몸 상해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 속이 따뜻하게 풀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육부 남자의 혼란 그리고 깨닫지 못한 감정. 남자는
포장마차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다.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지? 그는 어릴 적 외할머니가 끓여주던 칼국수 국물을 떠올렸다. 그때 느꼈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감각. 그 냄새, 그 온기. 하지만 그가 할머니에게 한 행동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뜨끔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은 비에 젖어 흔들렸다. 7부 새벽 시장에서 들린 비명. 며칠 뒤 새벽. 시장은 유난히 어두웠다. 천막 사이로 급하게 뛰어가는 상인의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쓰러졌어. 사람들은 놀라 포장마차 쪽으로 몰려들었다.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싸늘했다. 저체온증과 과로, 구급차가 오기까지 상인들은 행사처럼 굳어 있었다. 남자도 그 소식을 듣고 잠옷 차림으로 뛰쳐왔다. 할머니가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남자는 가슴이 뻐근해졌다. 제발 제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팔부병실의 정적 그리고 남자의 후회. 병원은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기계음은 가끔씩 날카롭게 울렸다.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호흡은 얕았고 눈은 감긴 채 고요했다. 남자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 작은 목소리 속 슬픔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 너무 몰랐나 봐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구부 깨어난 할머니와 드러난 진실. 며칠 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남자는 재빨리 일어섰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희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다. 닮았네. 뭐가요? 너희 아버지. 젊었을 때 참 많이. 남자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는 나 같은 사람들 살려준 분이야. 그때 자리 내준 거. 내 아버지였어. 남자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10부 시장의 변화, 그리고 남자의 선택. 할머니의 과거를 들은 그날 이후 남자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정비는 하되 누구도 내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서로 눈을 바라봤다. 포장마차는 새 천막을 두르고 밝은 조명을 달았다. 낡은 간판은 치워지고 새 간판이 걸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몰라보게 좋아졌네. 아버지를 닮았나 봐. 남자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11부 아무도 예상 못한 결말. 할머니는 그 뒤로 조금씩 몸을 회복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못했고 장사의 속도도 느려졌다. 어느 겨울 저녁 남자가 포장마차에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흔들리는 손으로 국을 저어주고 있었다. 춥죠? 먹고 가요. 남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은 제가 끓일게요. 저도 배웠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착한 사람이 됐네. 그 말은 남자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 시장은 그날로 조금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남자 정말 달라졌어. 할머니가 사람을 만든 거지. 하지만 남자는 늘 이렇게만 대답했다. 배운 겁니다. 이곳에서 이분에게 누구도 예상 못했던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시장의 온도를 천천히 확실하게 바꿔갔다. 그리고 포장마차 천막 아래 남자와 할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오래된 국물처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